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제2챕터 테이블 작성 제1섹션 액세스 사용의 기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액세스인데요. 액세스의 사전적인 의미가 접근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렇죠. 추출하겠다. 데이터를 검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액세스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다. DBMS 기억나시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액세스는 이제 많은 양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당연한 얘기죠. 검색, 추출해서 출력하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급여 다 되죠. 재고관리, 물건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회계, 학사, 성적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액세스는 이제 테이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었죠. 다른 말로 릴레이션 이렇게도 부르는데, 테이블 안에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는 방법론이 쿼리예요. 질문하는 거죠. 쿼리. 그 다음에 갖고 와요.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폼, 입력 폼, 출력 폼, 그리고 그 다음에 인쇄, 보고서 이쁘게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자동화의 개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개념, 모듈, 이렇게 6개의 개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액세스의 확장자는 액세스의 ACC, 데이터베이스의 DB, 그거예요. 그래서 액세스의 확장자 ACC, DB.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필드로 구성된 레코드의 집합이다. 그래서 튜플, 행 다 기억나시죠? 또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은 다른 개체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개체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개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라는 거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가져오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추출하는 개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쿼리도 폼이나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폼이라는 거는 화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입력, 출력, 화면, 그걸 폼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폼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입력, 수정, 삭제, 검색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효과, 모양 줄 수 있고 컨트롤 사용할 수 있다. 요 컨트롤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인쇄 개념이죠. 결과를 인쇄해주는 개체다라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 쿼리의 결과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각종 업무 양식, 레이블, 우편 엽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 매크로는 이제 자동화의 개념,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개체다라는 거고,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한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액세스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모듈이라는 거는 매크로에서 처리하지 못한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용이 된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의 처리 한계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모듈. 액세스 시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10이 있어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죠. 2010을 실행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 윈키 누르고 우리 R 누르게 되면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죠. 거기 열기란에다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MS, 그 다음에 액세스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액세스 파일 ACCDB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액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그 해당 파일이 또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바탕화면에 액세스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 경우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종료하는 방법. 파일 탭에 끝내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끝낸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오른쪽에 닫기 단추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조절 메뉴 더블 클릭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절 메뉴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닫기를 클릭해도 돼요. 바로가기 키 Alt 플러스 F4, 그 다음에 Alt F 누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액세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종료할 때 배웠던 조절 메뉴 단추죠. 닫기 Alt 플러스 F4. 그 다음에 여기는 빠르게 실행되는 도구 모음들이죠. 저장이라든가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아울러 엑셀에서 배운 대로 그 외의 도구들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없는 도구는 기타 명령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추가, 제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엑셀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메뉴에는 제목 표시줄, 파일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홈 탭, 만들기 탭. 이 리본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소, 그죠? 컨트롤 플러스 F1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엑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본 메뉴 최소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XS에서는 이 부분을 탐색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액세스 창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엑셀하고 같습니다. 그럼 탐색 창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열기 닫기가 돼요. 셔터 표시줄 열기 닫기 단추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탐색창이 닫히죠? 다시 누르면 열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F11번을 눌러도 탐색창이 열리고 닫아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 탐색창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개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액세스 창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선택했다. 그러면 테이블 작업, 쿼리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창이 바로 액세스 창이에요. 그래서 액세스에서는 탐색창, 액세스 창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일 탭 같은 경우는 액세스 2007 오피스 단추를 갖다가 대체한 거다. 이미 우리가 엑셀에서 배운 개념이고, 그 다음 백스테이지 무슨 뜻이에요? 기억나시죠? 무대 뒤 의미처럼 무대 뒤에서 액세스 화면 무대 뒤에서 저장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개체 저장, 또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 이렇게 좀 달라요. 엑셀하고 달리. 그 다음에 열기라든가 닫기, 정보,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 새로 만들기, 인쇄, 도움말 옵션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저장은 말 그대로 이제 저장의 개념이고요. 중요한 건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 세이브,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12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사용 중인 테이블을 저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개체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개체니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는 F12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개체 저장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ACCDB 외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기 컨트롤 플러스 O 오픈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닫기 창 닫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F4 또는 컨트롤 플러스 W도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정보에 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 최근에 사용한 항목은 말 그대로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목록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와 마찬가지로 엑세스에서도 이제 옵션 들어가서 클라이언트 설정에 가게 되면 표시할 최근 문서수 0에서 50개까지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준 개수를 넘질 못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엑셀하고 같다라는 거고,
다음 파일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열기, 목록의 고정, 당연히 제거도 가능한 거고, 또 고정되지 않은 항목 지우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자주 사용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고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목록에 고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해제 아이콘 클릭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 때 컨트롤 플러스 N, NEW, 그 다음에 인쇄, 빠른 인쇄,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빠른 인쇄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요. 기본 프린터로 바로 인쇄해 버리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P, 여기서 P는 프린터. 저장 및 게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자 할 때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개체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도움말은 말 그대로 도움말이고, 다음 옵션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내기는 말 그대로 액세스 종료, 바로 가기 키 Alt 플러스 F4. 액세스 옵션 같은 경우는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탭에서 도움말에 오피스 작업용 도구의 옵션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엑셀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옵션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반에서는 말 그대로 액세스 작업에 대한 일반 옵션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그 다음에 항상 클리어 타입 사용,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화면 설명 스타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색 구성표, 이 부분이죠. 파랑, 은색, 검정이 있는데 파랑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파일 형식, 현재는 XS 2007이 되어 있는데, XS 2000, 2002에서 2003, 2007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2007이고,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폴더 지정할 수 있고, 찾아보기로, 그 다음에 새 데이터베이스 정렬 순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어.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옵션인데, 응용 프로그램 제목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안 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이콘 부분도 찾아보기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폼 보기, 폼 표시하는 방법,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옵션에서,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문서 창 옵션, 그래서 창 겹치기로 나타나게 할지 아니면 탭 문서로 나타나게 할지, 그 다음에 문서 탭 표시 여부, 그 다음에 액세스 특수키를 사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탐색창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아까 액세스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한 왼쪽에 있는 탐색창 기억나시죠? F11번으로 표시, 그 다음에 감추기 한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탐색창 표시.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 작업할 때 표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 눈금선 표시, 가로, 세로, 설정 여부, 그 다음에 셀의 효과, 기본, 볼록, 오목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고, 심지어 기본 열 너비까지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글꼴 크기라든가 두께, 그 다음에 밑줄, 기울인 꼴 사용 여부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액세스 옵션의 데이터 시트. 개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체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에 대한 디자인 여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기본 필드 형식을 텍스트로 하겠다. 그 다음에 크기요. 기본 텍스트 필드 크기 255 최대.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숫자 필드 크기를 여기서 이제 롱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관련된 거, 테이블 이름을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자동 조인 사용, 조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글꼴, 여기서 글꼴하고 크기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폼이나 보고서 컨트롤 선택 방법, 부분 선택으로 할지 전체 포함으로 할지, 그 다음에 폼 서식 파일하고 보고서 서식 파일을 뭘로 할지, 여기서 이제 표준이죠.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의 오류 검사 설정 부분들, 그 다음에 오류 표식이 색깔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어 교정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 고침 옵션 기억나시죠? 엑셀에서 했었던 부분, 바로 자동 고침 옵션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자동으로 고침하겠다, 그 여부예요. 그 다음 언어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국어하고 영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정은 뭐냐면, 이건 조심하실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동작을 변경하는 설정인데 웹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 설정이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설정이에요. 엔터키를 입력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동 안 할 거다. 다음 필드로, 다음 레코드로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 필드 입력 시 전체 필드를 선택할지, 필드 시작으로 이동할지, 필드 끝으로 이동할지의 여부. 그다음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다음 필드로 아니면 다음 문자로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할 때 빠른 검색으로 할지 일반 검색으로 할지, 필드의 시작 검색할지 여부. 그 다음에 레코드를 변경한다거나 문서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실행 쿼리 시 확인 여부. 그 다음에 기본 방향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시할 최근 문서 수 0에서 50개까지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쇄 여백도 줄 수 있다라는 거,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엑셀하고 똑같아요. 사용자가 리본 메뉴를 갖다가 설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탭 만들 수도 있고, 새 그룹, 그 다음에 아울러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본 사용자 지정 엑셀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실행하고자 하는 도구들을 갖다가 추가, 그 다음에 아울러 제거도 가능한 거고, 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내보내기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는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다라는 거죠. 추가 기능 같은 경우는 액세스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안센터 가겠습니다. 보안센터에서 조심하실 건, 보안센터 설정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매크로 설정의 바로 이 부분이죠. 엑셀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했던 거. 그래서 매크로 설정의 종류,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 표시.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그리고 모든 매크로 포함, 가로 열고,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고, 바로 가기 메뉴는 컨트롤 플러스 N, 여기서 N은 이제 NEW고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실행시킨 상태에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먼저 줘라 라는 거죠. 아울러 이름 주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 1 이렇게 2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주식회사 김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위치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위치를. 우리는 C의 유저의 어드민의 데스크탑으로 하기로 하고요.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위에 인사관리 주식회사 김선 이렇게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파일 메뉴 누르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파트 03에서 02, 예를 들어서 고객관리 완성 파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되면 고객관리 완성 파일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1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